60세 이상이라면 이 10가지 균형 운동이 오래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부엌 바닥을 건너가며 차 한 잔을 들고 있는데 발목이 살짝 흔들립니다. 넘어지진 않았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이 순간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듦과 균형에 대해 듣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2년 노인 운동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노인 낙상의 68%는 근력 부족이나 서투름 때문이 아니라 신경근 시스템의 반사 속도 저하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 반사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60세 이상 성인이 매일 10분씩 균형 훈련을 하면 4주 만에 안정성이 향상되고 심각한 부상 위험이 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일본에서 가장 나이 많은 현직 의사가 65세에서 93세 환자 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10주 균형 프로그램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낙상이 70% 감소했으며 체육관이나 약물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 뿐이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그분이 그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시니어 헬스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 주제에 대해 기대가 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존, 이건 단순히 낙상을 막는 게 아니야. 몸의 자연스러운 통제력을 회복하는 거지. 기계나 많은 시간은 필요 없어. 필요한 건 리듬, 집중, 그리고 꾸준함이야. 그 말이 공감 가네요. 균형은 신체적일 뿐 아니라 감정적입니다. 방에 자신 있게 들어가느냐, 문 앞에서 불안하게 멈추느냐의 차이죠. 맞아. 나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했는데 반복적으로 보이는 건 이거야. 대부분은 약하지 않아. 연습 부족일 뿐이야. 신경 시스템이 조용해지고 근육이 신호를 무시하게 돼. 하지만 적절한 자극을 재개하면 변화가 시작되지. 그래서 오늘 계획은 60세 이후 균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10가지 운동을 안내하는 거야. 집에서 매일 몇 분이면 할 수 있는 것들. 청취자 여러분은 운동 시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충분한 사람이 모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좋겠네요. 의사 선생님, 모두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게 이 비디오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올바른 순서로 보여줄게. 순서가 중요하거든. 근육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반사를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끝까지 보는 걸 추천해. 그렇지 않으면 발목부터 자신감까지 안정성을 되찾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게 지난해에 함께 일한 82세 벨 씨를 떠올리게 하네요. 집안에서 보행기를 썼지만 균형이 너무 나빠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공유할 첫세 운동을 2주 동안 한 후에 매일 아침 우편함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두려움 없이. 그게 바로 재활성화의 힘입니다. 존,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죠. 왜 60세 이후 균형이 약해지나요? 그리고 뇌와 몸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요? 뇌의 구조인 전정 시스템이 민감성을 잃기 시작하고 뇌가 몸의 공간 이치를 처리하는데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빨리 돌거나 어두운 곳에서 걷는 게 갑자기 혼란스럽게 느껴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균형을 도전하지 않으면 몸이 그것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게 많은 걸 설명하네요. 대부분은 피드백 루프라는 걸 모르죠. 안전을 위해 움직임을 피하지만 움직이지 않을수록 균형이 나빠집니다. 맞아. 더 나쁜 건 발과 관절의 고유 수용성 신경이 자극받지 않으면 침묵하게 돼요. 그 침묵이 실수나 비틀거림으로 이어지죠. 몸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일어나서 다리가 몸을 지탱하는 법을 잊은 듯 불안하다면 그게 바로 그겁니다. 약함이 아니라 단절이야. 단절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와닿네요.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균형을 증상이 아니라 기술로 다뤄야 해요. 내 환자 대부분은 낙상이 나이 들매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냥 늙어가고 있어 라고 하죠. 하지만 당신 말은 그걸 뒤집네요. 나이가 아니라 활동 부족이야. 그게 바로 다음으로 가는 지점입니다. 오늘 첫 운동은 뭐예요? 앉았다 일어나기로 시작해요. 극적이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균형, 힘, 독립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작 중 하나예요. 왜냐고요? 이 동작이 침대에서 일어나기, 화장실에서 일어나기, 차에서 내리기, 의자에서 일어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피하기 시작하는 첫 동작이기도 하죠. 중요한 지적이네요. 많은 노인 환자가 걷기보다 일어나는데 더 어려워하는 걸 봤어요. 그 동작이 힘들어지면 삶을 피하는 식으로 계획하게 됩니다. 맞아. 그 피함이 쇠퇴를 가속화하죠. 그래서 기본 패턴을 천천히, 안전하게, 구조적으로 재건합니다. 방법은 이래요. 단단하고 안정된 의자에 앉아요. 좌석이 낮으면 베개 하나나 둘을 깔아요. 앞에 카운터나 싱크대 같은 단단한 걸 두세요. 가슴을 앞으로 기울여 어깨가 무릎 위에 오게 해요. 발가락이 보일 거예요. 그게 무게가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신호예요. 발로 누르고 서세요. 서면 카운터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몇 초 버틴 후 같은 방식으로 앉아요. 2분 동안 반복하세요. 필요시 휴식을 취하세요. 그래서 2분에 두세 번만 해도 진전입니다. 네,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함이야. 시간이 지나면 몸이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지 좋아요. 보행기를 쓰든 소파에서 안정감을 원하든 현재 수준에 맞아요. 이제 처층의 힘과 통제를 쌓았으면 다음은 어디예요? 다음 동작은 가장 단순하게 설명되지만 수행 시 강력해요. 발꿈치 발끝 서기나 텐덤 스탠스예요.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곧바로 놓아요. 줄타기처럼요. 그렇게 하면 지지 기반이 좁아져 균형 시스템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속이기 쉽지만 어려워 보이네요. 특히 이미 불안정한 사람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지지대를 써요. 부엌 싱크 앞에서 손을 가볍게 올려놓아요. 거기서 표면 위에 손을 살짝 띄워보세요. 잡지 않는 행위 자체가 반사를 재건합니다. 안전에 대한 일반적 생각과 다르네요. 맞아. 안전한 도전이 핵심이야. 몸을 강제하지 않고 깨우는 거지. 많은 사람이 처음에 발꿈치와 발끝을 붙일 수 없어요. 괜찮아요. 앞 발가락과 뒤 발꿈치 사이에 몇 인치 공간을 두세요. 2, 3인치면 내이, 발목, 코어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10에서 20초 서면 공간을 천천히 줄여 발이 닿게 해요. 손을 띄울 때마다 뇌가 다시 통제하게 돼요. 매일 하되 앞발을 번갈아 하세요. 이게 맞춤형인 게 좋아요. 그게 매력입니다. 수준에 맞지만 부드럽게 앞으로 밀어요. 많은 환자가 들은 조언과 달라요. 어떤 도전도 피하라는 거요. 안전이 최우선. 하지만 당신 말은 통제된 도전이 약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반복 동작이 근육뿐 아니라 자신감을 재건합니다. 이제 모두 함께 하세요. 세 번째 동작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세 번째는 사이드 스태핑으로 낙상 예방에 가장 저평가된 운동 중 하나예요. 설명할게요. 우리는 주로 앞으로 걷지만 낙상은 종종 옆으로 이동하거나 측면 통제를 잃을 때 발생합니다. 사이드 스태핑은 몸이 의도적으로 측면으로 움직이게 재훈련합니다. 엉덩이, 무릎, 발목의 안정화 근육을 깨웁니다. 일상 걸음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근육이죠. 게다가 한 다리에서 다른 다리로 무게를 부드럽게 옮기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그게 이해가 돼요. 환자가 부엌 의자 주위를 돌다 넘어지는 걸 봤어요. 약함 때문이 아니라 몸이 측면 이동에 준비되지 않아서요. 그 패턴 재건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맞아. 안전한 방법은 이래요.
싱크대나 카운터 앞에 서세요. 뒤에 튼튼한 의자를 두세요. 양손을 카운터에 살짝 올리고 오른쪽으로 2걸음, 왼쪽으로 2걸음 하세요. 발을 의도적으로 들어요. 끌지 말고 미끄러지지 말아요. 지지 다리로 무게를 완전히 옮긴 후 다른 발을 움직이게 느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카운터를 만지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손을 옆에 두지 마세요. 필요시 잡을 준비를 하세요. 그 세부가 중요하네요. 다리뿐 아니라 공간 속몸 위치 인식이야. 이 동작이 아래부터 그 인식을 쌓아요. 통제와 자신감을 재연결합니다. 이게 복도나 부엌 카운터 옆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가능해서 좋아요. 실용적이고 더 동적인 이동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4번째 운동으로 계속할까요? 물론 존 속도를 유지해요. 지금 듣고 계시면 멈추지 마세요. 함께하고 있어요. 4번째는 싱글 레그 스탠스예요. 설명은 간단하지만 낙상 위험 예측에 가장 정확한 운동입니다. 한 다리로 몇 초 이상 서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때 몸이 자신을 잡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운동이 그 반응을 재훈련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발목, 무릎, 엉덩이 안정성을 쌓습니다. 그게 가슴에 와닿네요. 한 다리로 서는 걸 필요할 때까지 생각하지 않죠. 맞아. 그게 종종 균형을 잃는 순간이에요. 연석에서 내려오거나 옷 입을 때, 옆으로 뻗을 때, 그래서 문제가 되기 전에 습관으로 만듭니다. 핵심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완벽을 기대해 낙심하곤 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완전 지지로 시작해요. 싱크대에서 양손으로 잡아요. 무게를 한 다리로 완전히 옮기고 반대발을 1-2인치 들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버티세요. 3초라도. 그리고 다리를 바꿔요. 개선되면 뭔가 느껴질 거예요. 서 있는 다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야. 코어, 반사, 호흡이 조화됩니다. 결국 한 손으로 지지하거나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준비됐을 때만. 느린 쌓기지 시험이 아니야. 연기에서 연습으로의 변화가 전부예요. 내 시간 목표가 아니야. 통제야. 10초 긴장보다 1초 안정이 낫습니다. 몸에 있음, 그걸 주의함, 응답할 시간을 줌이 놀라워요. 몸이 낯선 존재가 된 노인에게 그 재연결은 감정적일 수 있어요. 신체적 힘뿐 아니라 신뢰가 돌아와요. 그래서 한 발 아래 안정이 느껴지면 다음은 뭐예요? 5번째로 움직임을 도입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더해요. 주에 깊게 들어요. 필로우 탭이라고 해요. 장난처럼 들리지만 동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최고 운동 중 하나예요. 베개를 앞에 놓고 서서 오른발과 왼발로 번갈아 탭하세요. 이상적으로 잡지 않고요. 그게 무게 이동과 조화를 훈련할 것 같아요. 맞아. 한 발을 들 때마다 다른 다리가 균형을 완전히 책임집니다. 거기서 마법이 일어나요. 베개의 불균형 표면이 발과 발목을 적응하게 해요. 잔디나 자갈 위 걷기의 미니 버전처럼요. 이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처음에 너무 불안정하다면 그럼 수정해요. 베개를 몇 인치 앞에 두고 양손을 카운터에 가볍게 올려요. 발을 몇 인치 들었다 놓는 행위만 해도 강력한 시작입니다. 필요시 휴식하세요. 이건 심폐 훈련이 아니야. 교정입니다. 개선되면 다리를 더 멀리 뻗어요. 엉덩이 굴곡근 힘을 쌓고 운동 범위를 향상시킵니다. 안전한 걸음에 필수적이에요. 결국 한 손 지지나 손 없이 하겠지만 그날이 몇 주 걸려도 매 시도가 통제를 강화합니다. 균형이 층층이 쌓이는 걸 보여주네요. 작게 시작해 복잡함을 더해요. 움직임을 층으로 더하면 실생활 조건을 재도입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 표면 변동, 적응 필요. 그게 일상 낙상으로부터 보호해요. 그리고 움직임으로 자신감을 쌓는 게 좋아요. 많은 노인에게 가만히 서는 건 괜찮지만 움직임, 특히 예측 불가 움직임은 위험해 보이죠. 이 운동이 그 간격을 메웁니다. 장난스럽지만 정확해요.
그래서 그 후 다음 수준은 뭐예요? 더 자신 있게 걷기 시작할 때요. 이제 걷기를 다시 가져오지만 반대로요. 여섯 번째는 백워드 워킹으로 이름처럼요. 카운터나 싱크대를 잡고 작은 통제된 걸음으로 뒤로 갑니다. 왜 뒤로? 다른 근육 그룹, 특히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활성화해요. 의식적으로 거의 쓰지 않죠. 게다가 뇌가 완전히 집중하게 해요. 뒤로 갈 때 자동 조종은 없어요. 영리한 접근이네요. 코어, 조화, 공간 인식을 한 번에 몰래 넣는 거예요. 네, 매우 효과적입니다. 많은 낙상이 뒤로 발을 잘못 판단할 때 일어나요. 캐빈이 돼서 물러서거나 차에서 내릴 때, 이 연습이 그 순간의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2, 3걸음이면 시작하기 충분할 거예요. 맞아요. 손을 카운터에 두고 반대편에 튼튼한 의자를 가까이 두세요. 천천히 2, 3걸음 뒤로 가세요. 시작 위치로 돌아오세요. 2분 반복하세요. 개선되면 손을 미끄러뜨리지 않고 띄우지만 완전히 떼지 말고 절대 안정적일 때만. 처음엔 이상하거나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불편함이 몸이 배우는 신호예요. 뇌와 근육이 다시 동기화됩니다. 그 동기화가 돌아오면 어떤 방향으로도 걷기가 안전해집니다. 그게 좋아요. 움직임을 회복하는 게 아니야. 움직임 신뢰를 회복하는 거지. 맞아. 매 뒤로 한 걸음이 뇌를 더 빨리 반응하게 하고 다리를 더 빨리 잡게 해요. 가장 간과된 운동 중 하나지만 게임 체인저예요. 장비나 공간 없이 인식, 구조, 안전만으로 된 점이 감사해요. 그런 단순 동작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승리처럼 느껴지는 게 겸손해집니다. 이제 모두 함께 하세요. 이 에피소드가 압도적일 수 있지만 잘하고 있어요. 이미 절반 넘었어요. 의사 선생님, 7번째 운동은 뭐예요? 7번째로 앉았다 일어나기로 돌아가지만 이번엔 손을 뺍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레벨이에요. 네, 팔을 교차한 앉았다 일어나기예요. 의자를 밀지 말고 당신, 다리, 무게 중심만으로요. 힘뿐 아니라 통제를 도전합니다. 그 통제가 예상치 못한 일에 직립을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손을 빼는 게 안전망을 제거하는 듯해요. 맞아. 그래서 점진적으로 쌓은 사람만 이 버전이에요. 이 단계를 서두르지 않고 항상 카운터나 싱크대를 가까이 두세요. 이 순간이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되는 걸 봤어요. 처음으로 도움 없이 서는 거요. 잃은 걸 몰랐던 걸 되찾는 듯해요. 네, 동작 자체가 상징적이에요. 앉아서 팔을 가슴에 교차하고 발을 어깨 너비로 하세요. 눈이 발가락 위에 오도록 앞으로 기울이세요. 다리만으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불안정하다면 중간에 멈추고 필요시 손을 좌석에 놓아 도와도 돼요. 하지만 목표는 시도예요. 이 방식으로 한 번만 해도 강력한 발걸음입니다. 매주 차이를 느낄 거예요. 덜 긴장하고 더 통제되며 부드럽게 일어나요. 근육 쌓기가 아니야. 주도권 회복입니다. 기본 작업을 진전 표시로 바꾸는 게 좋아요. 네, 손 없이 일어나는 건 다리, 엉덩이, 뇌가 하나로 일한다는 신호예요. 물리적, 정신적 이정표예요. 그리고 이게 당신이 반복적으로 말한 것과 연결돼요. 움직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피하는지, 직면할 준비가 됐는지 반영합니다. 이 운동이 초점을 정확히 보여주네요. 그래서 움직임 속 균형 복구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움직임 중 균형을 도전해요. 힐 투 토 워킹입니다. 텐덤 스탠스 다음 자연스러운 단계예요. 하지만 여기서 앞으로와 뒤로 합니다.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아요. 발꿈치가 발끝에 닿고 직선으로 천천히 걷습니다. 뒤로 힐투토로 반전하면 더 큰 통제가 필요해요. 뒤로 부분이 몸에 심각한 집중과 신뢰를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지대로만 해요. 카운터나 벽을 옆에 두세요. 안전은 쉬지 않아요.
처음엔 3, 4걸음이면 충분해요. 매 인치가 인식을 쌓는 걸 알겠어요. 산만할 틈이 없어요. 순간에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맞아. 목표는 속도가 아니야. 정확성입니다. 발목, 뇌를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힐투톤은 다리 긴 근육을 활성화하고 코어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며 끊어지는 걸음의 리듬 흐름을 회복합니다. 반대로 뒤로 힐투톤은 몸에 듣게 합니다. 매 걸음이 반응 시간과 고유 수용성을 쌓아요. 환자에게 항상 말해요. 집에서 이걸 마스터하면 세상 걷기가 더 쉽고 안전해집니다. 처음에 힐투톡가 어렵다면 발 사이에 작은 간격을 두세요. 시간 지나 줄이세요. 지지대 가까이 있고 천천히 방향 바꾸세요. 작은 간격 트릭이 두려움 장벽을 낮추는 영리한 수정이네요. 그게 연습을 유지하게 하고 연습에서 돌파가 일어나요. 10피트 복도면 충분해요. 공간이 아니야. 의도예요. 다시 각 운동이 연결되는 걸 봅니다. 먼저 가만히 서고 이동하고 움직였어요. 이게 균형과 걷기, 안정과 이동성 사이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누가 장애물, 말 그대로에 준비됐을 때 뭐예요? 이 다음은 내 최애예요. 필로우 스텝 오버라고 해요.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영향은 강력해요. 작은 베개를 바닥에 놓고 옆에 서서 앞으로 넘고 뒤로 넘습니다. 발을 더 높이 들게 가르치고 엉덩이를 참여시키며 뇌가 거리와 클리어런스를 판단합니다. 그게 일상에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동작이에요. 코드나 연석 넘기. 맞아. 실색의 도전, 높이를 가져옵니다. 대부분 낙상이 큰 행동이 아니라 작은 오산에서 옵니다. 이 운동이 내부 측정 테이프를 재교정합니다. 높이를 편안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죠? 처음에 두꺼운 쿠션 넘기 어려운 사람도 절대적으로 말린 타월이나 책 아래 타월로 시작하세요. 핵심은 끌지 말아요. 발을 들고 통제되게 착지한 후 같은 물건을 뒤로 넘어요. 항상 카운터가 안전을 위해 있어요. 멈추고 쉬어야 하면 하세요. 형식이지 지구력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들려요. 계단 오르기, 차 타기, 고르지 않은 보도 걷기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수년 만에 몸의 이런 위로 움직임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만으로 휴면 근육이 깨어나요. 결국 높이를 높이지만 몇 주 같은 수준에 머물러도 진짜 이득이 생겨요. 꾸준함이 난이도보다 중요하거든. 그게 강력한 사고 전환이네요. 네, 멋진 장비 필요 없어요. 의도, 구조, 하루 몇 분 그리고 과정에 인내. 몸이 자신의 속도로 재학습하게 하세요. 이런 작은 동작이 큰 변화를 이끄는 게 매혹적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두려웠던 사람에게 베개 넘기는 게 에베레스트 오르는 듯하지만 하고 나서 괜찮다는 걸 깨달으면 안에서 뭔가 변해요. 이제 의사 선생님, 당신 작업 방식을 알아요. 마지막 운동이 모든 걸 묶죠? 맞아. 존 모두 주에 깊게 들어요. 이해 못한 부분이 있으면 비디오 일부를 재생하세요. 마지막은 고요로 돌아가지만 트위스트예요. 눈 감은 싱글 레그 밸런스예요. 기본 버전을 마스터한 후에만 시도해요. 시야를 제거하면 고유 수용성, 내부 GPS를 도전합니다. 균형의 시야만 의존했음을 즉시 느낄 거예요. 몸인식의 진지한 테스트처럼 들리네요. 자신 있는 사람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싱크대나 카운터 앞에서 해야 해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대부분 처음에 몇 초만 버티고 그게 충분해요. 균형이 신체적이지 않고 깊이 신경적임을 보여줍니다. 몸이 위치를 다시 감지하게 가르칩니다. 맞아. 똑바로 서서 손을 카운터 위에 띄우세요. 무게를 한 다리로 완전히 옮기고 다른 걸 살짝 들고 눈을 감아요. 즉시 균형을 잃어도 다시 시도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초가 쌓여 강한 반사와 깊은 통제가 됩니다. 양눈 감기가 강렬하다면 한쪽만 감아요.
차이를 느끼고 항상 다리를 번갈아 하세요. 균형은 동등하게 훈련해야 해요. 규칙적으로 하면 시각 신호 없이도 몸을 안정화하게 가르칩니다. 밤이나 저조명 낙상 방지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게 모든 동작을 함께 묶습니다. 실색의 탄력성. 그게 루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네요. 균형은 쌓는 게 아니야. 유지하는 거지. 이 운동들이 어떤 나이에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전체 루틴이 집에서 장비 없이 안정성, 힘, 자신감, 특히 독립성을 회복하는 게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려는 청취자에게 에피소드 끝난 후 첫 번째로 할 일은 뭐예요? 작게 시작하세요. 이 운동 중 하나만 골라요. 앉았다 일어나기부터 오늘 해보세요. 한 번에 10개 다 하지 마세요. 이 동작들은 경주가 아니야. 몸, 자신감, 균형으로의 귀환입니다. 뭔가 너무 어렵다면 실패가 아니야. 피드백입니다. 몸이 초점을 어디에 두라고 말하는 거죠? 네, 항상 자신의 수준에서 하세요. 카운터 가까이, 뒤에 의자 두기, 필요시 쉬기. 이 운동들은 강력하지만 주에 깊게 연습할 때만. 놀라워요. 의사 선생님, 지금 듣고 계시면 계단 오르기 운동 가이드 좋아하셨다는 걸 알아요. 이 운동 가이드도 만들길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